네, 이슈 포인트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금 현재의 부동산 추이를 좀 알아보고 언제쯤이면 우리가 집을 사는 게 좋은지, 혹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 적기가 언제인지 요거 한번 좀 예측 간단하게 좀 해보는 시간 좀 준비했어요. 지금 집을 언제쯤 사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 갖고 있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중심으로 네네. 매매나 전세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네네네. 우리 통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자료는 LH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네네.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지수하고 네네. 수도권 전세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그림 파란색은 매매 가격 지수고 네네. 검정색은 전세 가격 지수예요. 하늘색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수직으로 된 파란색은 네. 기준점이에요. 네네. 21년 6월 달 기준으로 100이에요, 그게. 네네. 100. 100을 놓고 대비 얼만큼 오르고 내리냐가 지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빨간색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2년 6월 달 기준이에요. 아, 빨간색 세로선은 네네.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시점, 그 이후를 좀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보면 전세 지수, 매매 지수 모두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네요. 하락하고 있다가 네네. 23년 한 4월인가요? 그때부터는 하락폭이 멈추고 네네. 계속 평탄 수평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통계로 나타난 전세 매매 가격 상황이에요. 현재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거래되고 있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다가 2023년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지금 그 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24년의 1월에 갈 때까지 그 변동폭은 크게 이제 변함없이 낮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전세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안정화. 네,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 그런데 우리가 추세를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은 저 상태에서 1월까지 나온 건데 네네.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1월 이후의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네네. 1월까지 놓고 보면 이대로 쭉 간다면 요대로 쭉 갈 것이다. 아,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알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량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가격은 수요 공급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공급량을 공급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공급 이건 준공 기준이에요. 네네. 주택이라는 건 착공해서 준공까지 30개월 걸려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적시적시 공급이 안 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준공 기준인데 수도권이 파란색 하니까 막대로 네네. 막대로 됐는데 같은 기간이에요. 네네. 같은 기간에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2년 6월 네네. 이후에 공급량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준공 기준 공급량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을 해서 실제로 준공을 해서 이제 된 그 사항들이 이렇게 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급이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공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네네. 아까 우리 가격 추세를 보면 공급이 줄고 있는데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공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격이 그래도 유지는 했었어요. 네. 그게 뭘까? 그러면 가격은 또 하나의 축이 수요 측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요 요인이 동시에 줄었다. 그러니까 공급이 네네. 줄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고 유지된다는 얘기는 네네. 수요가 수요가 줄었다. 수요가 준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가장 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이 거론되는 게 금리가 좀 오르고 있어서. 금리 그다음에 사람들 선호도. 그러니까 그냥 사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유지되고 있는 거는 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수요가 또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급량이 줄었지만 수요도 줄었기 때문에 이 하향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네네. 이제 공급도 줄고 미분양도 지금 늘고 있잖아요. 미분양은 느는데요? 네. 그 수요가 줄었다는 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수요가 아까 우리가 수요 원인에서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도 있지만 이게 미분양을 보면 수요가 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미분양이 계속 이게 보니까 그래프가 높은 치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데 그쵸? 우상향 느낌이 있거든요. 22년 8월부터 엄청나게 미분양이 늘었어요. 수요가 확 주는 거죠. 네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가 더 줄 수도 있다는 느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분양이 는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이유야. 사람들이.
그럼 더 떨어질 수 네. 있다는 얘기구나. 공급을 주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늘고 가격이 추세를 보면 이렇게 하향해서 쭉 유지한다는 얘기는 네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힘들다. 오히려 저걸 보면 맞아요. 가격이 더 줄 수 있다. 네네. 떨어질 수 있다. 우상향의 느낌이 확실히 네.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적기는 언제쯤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집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 네네.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집이 이제 내 집 마련, 투자 측면이 아니에요. 네. 내가 살 집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심을 해야 돼요. 맨날 독립해 본다고 집 사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죠. 상황은 이렇게 되니까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겠구나.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보니까. 근데 실제로 떨어질 수 있는 게 통계상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누군가 싸게 팔아야 되거든. 아, 네네.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 싸게 파는 건 쉽지 않아요. 네네. 집을 놓고. 네네. 1, 2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상으로는 떨어져서 가격이 싸게 나올 것 같지만 네네. 실제로는 가격이 이렇게 싼 물건이 일부 건매물 빼놓고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결심을 해서 사야 되겠다. 오르지 않을 거니까. 내 집 마련은 내가 한번 사면 네네. 오랫동안 거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으로 연말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사는 사람은 연말까지 결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부동산을 살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연말에? 네, 연말까지. 저는 근데 제가 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영끌을 해서 집을 사거나 했던 사람들, 하우스포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이 즉 금리가 예전처럼 저금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금리에 못 이겨가지고 집을 급하게 이제 처분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급매물도 있겠지만 오히려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들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사고 싶다 하면은 경매에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싸게 살려면 가격을 행운이 따라야 돼요. 경매는 서로 경쟁해서 매매하는 입찰이 붙잖아요. 네네. 내가 가격을 높게 사면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정말 싸게 하면 못 받아요, 낙찰을. 근데 경매물이 적었을 때 그런 거고 경매물이 많이 나오면 경매물이 많이 나와도 그러면 경매 참가하는 사람들 엄청 많겠죠. 경매 시장은 법원에서 어쨌든 채권자들을 위한 시장이야.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 평가를 우리가 경매하면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30% 할인해 주니까. 물론 싼 것도 있지만 네네네. 애초부터 비싸게 경매가를 책정해요. 아, 그래요? 어차피 깎을 걸 예정해서 네네. 이 평가자들이 경매 평가를 하는데 네네. 후하게 쳐줘요. 근데 요즘에 유찰되는 건수도 유찰이 될 때. 꽤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택은 유찰이 다른 물건에 비하면 유찰이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리고 좋은 물건일수록 유찰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제가 많은 집을 사는 거예요. 아파트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독 같은 경우는 사실 유치권도 있고 보이지 않는 뭐 법정지상권 별별 물건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오히려 이제 아파트에는 관심을 가질 만하나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생각만큼 금매냐 경매냐 비교할 때 저는 금매가 훨씬 더 다 따져놓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 걸 만들기 쉽고 가격 면에서도 훨씬 더 나쁘지 않다. 네. 연끌족 문제에서 연끌족이 버티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서 아니면 경매 전 단계에서 금매를 한다면 손절매를 하는 거죠. 그쵸. 이익은 남기지 않고 내가 손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팔 수 있고 일부는 갖고 있으면 더 손해가 되니까 네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를 이제 금매물로 또는 경매물로 넣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올 하반기쯤에 그런 물건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하시는 거예요? 하반기까지 내년으로 가야 돼요? 보통 이제 연 단위로 부터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반기까지는 가격은 오르지 않을 건 확실해 보이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지금 한 9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금방 가요. 집 사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면 그러면 2024년 올해의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요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기준금리가 뭐 신문에서 제가 금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기준금리가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우리 1%대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25% 정도 네네네. 될 건데 떨어질 거라고? 조금만 떨어지죠.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지지. 한국은행 총재가 며칠 전에 인터뷰한 걸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은 했지만 한국은행은 우리 정부하고 틀려요. 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 독자적 판단으로 네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지 우리 뭐 집값 관련해서 금리 그건 신경 안 쓰고요. 조정되더라도 아주 소폭의 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옛날 생각했던 1%대 이렇게는 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올렸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상승시켰어요. 네네. 우리는 일본은 영향이 많이 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금리가 오를 확률 오르고 내리고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내릴 가능성이 조금 개인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오른다는 것도 보장할 수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영끌을 했던 하우스포들은 적어도 이제 3분기 때는 물건들을 좀 내놓을 확률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3분기 이후 정도면 급매물이라든지 아니면 경매 이런 것들이 제법 나올 수 있다. 하반기 완전 이제 연말쯤으로 가면 집값 변동이 좀 눈에 좀 띌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1955년도에 5년도생인 거죠. 그들이 60대에 정년퇴직을 하고 5년 차가 바로 2024년이라는 거예요. 정년퇴직하고 나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진 않는데 한 5년 정도 버텨보니 내가 노후 자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쯤 이제 그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물건들이 나올 시기다. 그래서 그들의 물건도 제법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주택이라는 건 참 하방 경직성이라 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무한대로 올라가요. 떨어지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하고 실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58년생이 가장 붐을 이뤘잖아요. 58년생이 몇 살이죠? 55년생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0인데요. 55년생. 예.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어떻든 값이 이제 올랐으니까 이거를 이제 처분을 해서 자기는 이제 딴 데 줄여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집을 처분할 때 가격을 시가가 만약에 20억이라면 그걸 15억에 팔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공급량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네. 않다. 그리고 그런 그 물건들을 시장에서 아주 급매가 아니고서는 쉽게 흡수가 안 돼요. 그냥 매물로 나올 뿐이지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주든지 전세를 주든지 매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가격을 엄청 다운시켜서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내놓는 물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급매물이 가장 좀 좋은 건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경매인데 그게 올 하반기쯤에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집을 사셔야겠다면 그때쯤 이제 눈을 좀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집에 온 사람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냥 좀 검색을 좀 해보라는 거죠. 공부를 하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사실 2024년 하반기가 절정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적기. 예를 들면 집을 꼭 그때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2025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값이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올 한 해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 연말 쪽으로 갈수록 아마도 좀 더 저렴하게 집값을 좀 볼 수 있겠다. 한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죠.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